그다음에 나도 이 정도 살 줄 아는 사람이야. 최고의 비싼 것을 한번 가져보자. 비싼 거가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거 하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또 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아리따운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정은영입니다. 진형의 변호사입니다.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원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왜 남들과 다른 소비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같은 소비, 다른 소비,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어느 날 제가 새 옷을 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같은 옷을 입은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 어머 같은 옷 입으셨네요 하면서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피하게 되죠. 네, 당혹스럽죠. 특히 그 여인이 몸매가 더 좋다거나 이러면 더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같다고 해서 즐겁다, 뭐 반갑다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남들과 다른 소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떠세요? 다들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같은 것을 사고자 하는 거에는 그 좀 다른 두 가지 심리가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도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여성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뭐 흔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당혹스럽죠. 근데 반면에 어떤 뭐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아이템들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예쁘고 멋있어 보이면 은근히 나도 저거 하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저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는 저거 안 사고 다른 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거를 하고 싶다라는 소비가 드는 게 하나 있다면 자기를 옷으로라도 차별화하고 싶어 하지 저 사람이 입은 옷이 멋지다고 해서 나도 그 옷을 사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즉 아이템별로 다르다? 아이템별로 다르네요. 그런 느낌? 네네. 글쎄요. 옷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델들이 멋있게 입고 나오면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입고 싶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분 말고 모델이 입으시면. 네.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행이 딱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겹쳐요. 아마 그때도 어떤 게 유행이었을지도 모르죠. 나이가 좀 어릴 때는 그 유행을 좀 따라가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철이 들었는지 그 유행과 상관없이 그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이 따라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남들과 좀 다르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동조하고 싶으면서도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은 모든 여성들이 이제 명품에 대해서는 뭐 나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 어떨까요? 일단은 비싼 거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적으로 본인 안에서 채워지고 싶은 어떤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에 대한 정체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과시욕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물건으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문화적 코드인데,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저거는 조금 비싼 취향이야 또는 비싼 코드야 라는 거를 내가 쥐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니까 나와 그 물건을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저도 조 대표님 말씀에 참 동감되는데요. 실제로 그 소위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고가다 여기에서 전제가 된다면 저는 사실 모두가 다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단박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비싼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아이템이 그 가치에 그 돈에 내가 내 가치를 편승해서 얹어서 나 또한 이 정도를 들 수 있는 가치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명품이 작용하는 역할이죠. 그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이시니까 혼수 명품 이런 거 좀 되는 경우 많이 근데 있나요? 예전처럼 아주 뭐 모두 비싼 소위 뭐 H백을 다 똑같이 들러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게 가장 위력이 있는 게 바로 결혼 시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혼수라는 것이 뭐 필요한 살림살이를 사는 것도 있지만 이 기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싼 것을 한번 가져보자. 이게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 그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 대열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같았으면 언감생심 생각하지 않을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허용된 기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혼수를 또는 예물을 둘러싼 어떤 갈등이 결혼하기 전에 파혼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국 뭐 짧은 기간에서 나중에 이혼으로 되는 실제로 혼수의 다툼이 큰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딸이 구박받지 않으려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려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혼수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결혼일수록 사실은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경제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법칙 중에 베블렌 효과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베블렌 효과가 뭐냐면 원래 가격이 비싸면 안 사잖아요.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비싸야 오히려 더 많이 사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 명품을 소비하는 마음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뭐가 처음에 단박에 봤을 때는 없으니까 뭔가를 과시하고 싶고 그다음에 나도 이 정도 살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소비에도 우리 블로부틀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제 타인에게 있는 그런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소비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 과시하느냐 아니면 요즘 친구들이 이제 과시라기보다는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나를 달리 보이고 내 가치를 달리 보여줘라는 것보다는 개성? 뭐 이런 측면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위 신세대 명품 소비가 좀 달라졌다고 해요. 예, 근데 그 방식이 뭐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백이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소비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소위 리미티드 에디션이군요. 네, 아니 그거보다는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는 영역에서 돈을 가장 비싼 돈을 써야 되는 파트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는 신발이면 누군가는 뭐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시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가장 원하는 영역 자기 자신을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을 투여할 수 있을 만한 것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돈을 쓴다는 거죠. 되게 지혜로운 거죠. 옛날보다 영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 세대 때 소위 가성비라는 게 되게 한때 유행했었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좋은 거. 이런 게 가성비였었다면 요새 젊은 세대들은 가심비라고 해서 내가 만족하는 소비. 그러니까 10끼는 편의점 김밥으로 때울지언정 한 끼의 미슐랭 가이드를 위해서 자기는 10끼를 참아낼 수 있는 거. 사실은 일반적 상식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소비를 해야 되는 가장 확실하고 자신이 그 소비를 위해서 다른 거를 절약해야 되는 더 큰 확실한 동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런 소비의 다양성이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또 다른 것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으로 보면 되게 바람직한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다르다는 것에 대한 거를 무조건 과시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김밥을 계속 10일 동안 김밥 먹을지언정 뭐 미슐랭 식당에 가서 먹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아이템을 정한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개성을 잘 지키는 그런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이 그 왜 문서 세대와 영상 세대가 다르다. 근데 소비 영역에서도 굉장히 세대별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세대는 아까 동조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남한테 너무 튀어 보이지도 않고 뒤처져 보이지도 않고 그냥 표준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세대들은 표준적인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 사람들은 표준적인 삶은 지루한 삶, 좀 개성과 독특성을 보이는 게 나만의 삶, 나의 가치 있는 삶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자꾸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렇죠, 발전해서. 선진국이어서 그럼요. 가능한 네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양성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성숙도가 조금은 맞아요. 이루어진 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남과 다르다, 이제 남과 다른 소비를 한다. 이게 자체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돼서 과시만이 아니라 나만의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되고 있는 건 굉장히 반길만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